이재명 지사가 설계자 아니냐 야당에서 계속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측에 구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기억하시겠지만 캠프 정책을 총괄했던 이한주 전 본부장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는 논란 때문에 사퇴를 했었는데 이번엔 김용 총괄본부장이 이른바 갭 투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이게 이한주 전 원장 얘기는 지난주 얘기고요. 오늘 새롭게 얘기된 김용 전 대변인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데 갭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책에 갭 투자의 교과서로 등재되셔야 될 것 같아요. 2017년 9월에 여의도 이 시범 아파트,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 참 많이 오르내리는 곳인데 여기를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합니다. 전형적인 갭 투자죠. 예. 그때 이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지금 이재명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 매입했던 가격이 14.5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4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해당 평수의 시세가 부동산에 올라온 가격이 한 3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갭 투자 잘하셔서 한 3년, 4년 만에 15억의 수익을 거둔 셈이시니까 이분이 개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주변에서 축하받고 박수치면 끝날 일인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이런 갭 투자를 불로소득을 거두는 매우 나쁜 것이라고 여러 번 공공에서 언급한 적이 있고 누군가의 불로소득이 대다수 국민들의 눈물이다라는 말도 이재명 지사가 하셨거든요. 그런데 김용 전 대변인 지금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 그 갭 투자의 정석 같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에는 목동 신시가지, 역시나 또 재건축 이슈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 등락이 참 심한 곳인데 목동 신시가지도 전세를 끼고 갭 투자 형식으로 구입했던 것으로 언론 보도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이 아니라 목동에서 갭 투자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시고 다시 여의도에서 갭 투자를 해서 무려 4년 동안 15억의 시세 차익을 거둔 셈이 되는 건데 이런 분들을 정책본부장 그리고 총괄 부본부장으로 두고 계시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불로소득 이 서민들의 눈물이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인사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간 부동산과 관련해서 꽤 단호한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 분명합니다. 부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대놓고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고위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죠. 네. 근데 신뢰의 원천인데 사실 이 지사가 2달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갭 투자가 주택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했는데 측근이 여의도에 갭 투자를 했다. 김용 전 대변인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좀 하고 있죠? 일단 아마 그 지역의 처가 생활권이 그쪽이다, 여의도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살려고 했다는 건데요. 물론 이제 지금 갭 투자를 굉장히 비판하고 계신데 대부분 집 살 때 자기 돈 다 들여 사는 사람보다는요, 은행 대출을 끼거나 아니면 전세를 끼거나 이렇게 사거든요. 예. 저는 만약에 이분이 다주택자다, 다른 데도 집이 있는데 그렇게 샀다. 저는 그러면 문제 있다고 봐요. 예. 다주택자니까. 근데 1가구 1주택을 사면서 전세를 끼고 산 것 자체가 아주 문제다라고 하기는 제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이제 말씀처럼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죠. 2016년, 17 정도 산 거니까 가격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실거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 가장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도 만약에 1주택 구입장 정도라면 그거를 전세 끼고 산다 해서 너무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말씀 맞고요. 이게 갭 투자라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집을 살 수 그렇죠. 있는 왜냐하면 당장 방법 돈이 중에 없으니까 지금 집값은 상승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바로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갭 투자 문제에도 본인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김현미 전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갭 투자가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시킨다고 해서 그거를 굉장히 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다 하잖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일반인들의 욕망입니다. 아니,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이 갭 투자 안 해서 집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본인들은 적대시하고 본인들은 막 비판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다 투자해요. 그러면서 기본주택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기본주택이나 살으라고? 본인들 측근들은 다 집 2채씩, 그 다음에 갭 투자하고 다 하는 건 놔두면서 서민들한테는 그냥 기본 주택이나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예. 네. 흔 대변인. 사실 뭐 기본 주택은 아마 임대용도 있고 분양용도 예. 있어가지고요. 한 10% 20%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뭐 그것만 사라는 건 아니죠. 당연히 민간 주택 250만 원 공급하면 그중에 150만 원 민간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1가구 1주택 부분은 어느 정도 양이 돼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뭐 그 돈을 현금으로 전부 갖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예.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를 끼는 게 그동안에 부동산 어찌 보면 주택 구입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 그거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근데 만약에 실거주 목적이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장래 목적이라 하지만 그래도 다른 주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 용이 뭐 어느 정도 양이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론의 반론까지 저희가 충분히 한번 전해봤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의 또 한 번의 부동산 구설 얘기까지 만나봤고요.